교재를 제가 쓴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교재에 대해서 뭐 알가불가 하는 것 자체가 적당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교재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공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이 교재는 가능하면 여러분 미리 풀어보고 답 맞춰보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보니까 답이 틀린 경우도 되게 많고 해설이 틀린 경우도 되게 많고 근데 뭐 그건 뭐 어쨌든 주어진 조건 속에서 하는 거니까 그건 뭐 어쩔 수 없다 손 치는데 이 교재를 가지고는 근데 복습을 좀 잘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복습. 그러니까 그러니까 좀 우리가 기출문제를 반복 해독하는 걸 가장 기본으로 두고 좀 채워 넣는다 이런 느낌으로 가지고 이걸 공부를 하셔야지 이걸 내가 사전에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거나 그러니까 제가 수업 전에 이런 건 필요 있다 없다라고 구분을 해드렸으니까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지 이걸 그냥 통으로 여러분들이 강의 듣는 인강 듣는 친구들도 마찬가지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90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0번 자 다음에 허가와 인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공부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허가는 원칙적으로 신청을 요하나 무출원 허가나 수정 허가가 가능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수정 허가 가능합니다. 자 허가는 수정 허가 가능하고 무출원 허가라는 것은 신청 없는 상태에서 허가를 무출원 허가라고 하는 거예요. 가능합니다. 무출원 허가는 가능해요. 요 두 가지 가능하다는 거 챙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반면에 인가의 기본적인 성격, 가장 중요한 성격은 보충행위라는 거예요. 기본행위가 있어야 인가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출원 인가나 수정 인가는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기억번은 맞는 얘기고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니은번 볼게요. 허가는 강제 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아니죠. 무허가 영업을 하면 강제 집행의 대상이 됩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한다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인가는 강제 집행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인가를 받지 않고 해당 행위가 있으면 뭡니까? 그냥 바로 효력 발생을 안 하는 겁니다. 효력 발생의 요건이잖아요. 보충행위가. 즉 인가는 보충행위로서 효력 발생의 요건이 되기 때문에 효력 발생이 되지 않는 것뿐이지 대상이 되는 것뿐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지금 돼 있죠. 그래서 허가는 강제 집행의 대상이 되지만 인가는 행정벌이나 강제 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니은번 틀렸고요. 디귿번 보겠습니다. 허가의 대상은 사실행위와 법률행위 둘 다 됩니다. 둘 다. 그래서 제가 파란불 켜졌을 때 건너가는 거 허가라고 말씀드렸고 그런 건 사실행위죠. 내가 건널면 건넌다고 해서 법률적인 권리의무관계 변화가 생기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런 사실행위도 허가의 대상이 되지만 인가는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게 목적인 거예요. 인가는 그렇기 때문에 인가의 기본행위는 반드시 법률행위여야 합니다. 반드시 법률행위여야 해요. 인간의 특성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주종관계를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주를 우리가 기본행위라고 부르고 이 기본행위는 반드시 법률행위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종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충행위 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인가가 되는 거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고 또 효력 발생 요건이 되는 거죠. 인가가 돼야 효력 발생이 되는 거니까. 자, 니을번 허가는 공법적 효과를 발생시키지만 인가는 공법적 효과와 사법적 효과를 다 발생시킬 수 있다라고 되는데 맞아요.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이거 좀 정리 좀 해드릴게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미음번 허가는 이거 거꾸로 되어 있죠. 허가는 명령적 행정행위이고 인가는
형성적 행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됐어요. 91번 넘어가겠습니다. 91번은 답이 없어요. 다 맞는 말입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답이 없습니다. 문제 뭔가 좀 잘못됐어요. 그냥 여러분이 그냥 선지를 보시겠습니다. 인허가 의제된 건축허가를 건축허가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지만 인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에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다. 되죠 이제? 주된 허가를 받으면 다른 법률의 인허가를 받는 것으로 보는 것을 우리가 인허가 의제 제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제라는 말이 주된 허가를 받으면 관련 허가도 인허가도 받은 것으로 보는 걸 주된 인허가 의제 제도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기억번은 그냥 인허가 의제 제도에 대한 그쵸 좀 이렇게 나이스한 그냥 그 선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니은번 보겠습니다. 자 건설부 장관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에 동그라미 쳐야 돼요. 협의. 인허가가 의제됐으니까 협의를 해야 되겠죠. 협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협의를 했다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했을 때 협의를 해서 승인을 한 거예요. 그러면 자 별도의 의결이나 의견 청취 거칠 필요 없다. 이거 챙겨주세요. 인허가가 의제됐기 때문에 협의를 당연히 해야 되겠지. 관련 기관하고. 근데 협의를 해서 결정을 내렸으면 별도의 의견 청취를 구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자 이거는 네. 자, 그냥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디귿범 체감계획 인가로 인해서 공유수면 점용허가 의제될 때, 공유수면 점용 불허 결정을 사유로 체감계획 인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해요. 이건 인허가가 의제되는데, 그 의제된 인허가가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감계획은 광물을 캔다라는 걸 체감이라고 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광업이야, 광업. 그러니까 광업계획을 했는데 거기다가 공유수면 점용허가까지 의제가 붙어있을 경우에는 공유수면 점용허가로 인해서 체감계획 인가를 하지 안 할 수 있죠? 안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인허가 의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리을번 보겠습니다. 거부처분의 상대방은 의제되는 인허가가 아닌 주된 인허가를 대상으로 소송 제기를 해야 됩니까? 맞죠. 주된 인허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죠. 하지만 자, 여러분 두 가지 경우 지금 91번 같은 판례인데 우리 시험 선지에는 키워드를 찾을 때 두 개 중에 하나를 찾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자 여기서 얘기하는 거부 처분의 상대방이면 주된 인허가를 가지고 따져야 되는 거예요. 거부 처분의 상대방일 경우 그게 아니라 그냥 이해관계인이라고 되어 있을 때는 또 부분 인허가가 인정되는 경우 이거 같은 판례인데 어쨌든 요걸 키워드로 해서 요걸 가지고 시험에 낼 수도 있고 요거 가지고 시험에 낼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자 의제된 인허가를 다퉈야 된다. 인허가를 다툴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되는 거죠. 자 거부 처분을 받은 상대방은 직접 상대방은 당연히 주된 인허가를 가지고 따져야 되는 거고 그게 원칙인데 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 다음에 미음번 건축불허가 처분을 하면서 건축불허가 처분 외에 형질변경 불허가 사유나 농지전용 불허가 사유를 들고 있는 경우 그러니까 의제된 것을 사유로 들고 있는 경우에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은 그 건축불허가 처분에 대한 쟁송에서 그러니까 지금 뭐를 따진다는 거야? 주된 인허가를 따지는 중에 자 주된 인허가가 있고 의제된 인허가가 있으면 소송은 뭘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고? 이거 가지고 소송을 가야 된다. 이거 가지고 소송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 소송으로 가서 여기에서 이 소송에서 B 따질 수 있어요? 없어요? B 다툴 수 있어? 없어? B 다툴 수 있지 당연히. 그러니까 B를 소송으로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미음번은 그 불허가 처분 건축 불허가 처분의 쟁송에서 형질 변경 사유나 농지 전용 불허가 사유에 대해서 다투겠다라는 건데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해 이거는. 자, 만약 요걸로 문제를 낸다면 추가적으로 문제를 낼 수 있는 건 요거죠. 요것도 선지 하나 들어올 수 있는 거겠죠, 그렇지? 자, 그다음에 이건 다 맞는 거예요. 기억부터 미음까지 다 맞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허가 관련한 판례
92번 보겠습니다. 자, 변호사는 부동산 중개업 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의 기준을 적용을 받는다. 기준 적용받는다. 이건 뭐 크게 의미는 없어요. 그냥 받는다. 보시면 되겠고. 사업계획을 포함하여 승인을 하였더라도 소관행정처로부터 별도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뭐라고 할까, 판례문을 따갖고 올 때 좀 정황을 가지고 따와야 되는데, 이거는 좀 결론만 가지고 따와가지고 별로 큰 의미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답원 정도는 좀 의미가 있다. 이건 좀 챙겨줬으면 좋겠다. 도로법과 건축법에서 도로법상 도지사로부터 개축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법령상,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겁니다. 건축법 제5조에 따라서 시장 또는 군수, 그러니까 도지사는 광역단체장이잖아요. 광역단체장에게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개축허가라는 것은 건축을 시작한다, 개시한다 이런 뜻이죠. 개축허가. 자, 그 다음에 시장 군수 허가를 다시 받아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서 건축이 그 지구단위 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건축을 거부할 수 있죠, 당연히. 예. 그 다음에 채석허가, 채석허가는 대물적 허가죠. 대물적 허가이기 때문에 양수한 양수인에게 취소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습니다. 권리도 양수되고, 정확히 얘기하면 권리도 양도인에서 양도인과 양수가 권리도 양도되고 뭡니까? 의무도 양도되는 거죠. 그래서 양도인의 하자를 양수인에게 넘어갔다 하더라도 물을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자, 그 법적 지위를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지하도로 대기오염 심화를 방지한다는 공익을 이유로 영업 변경 허가 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영업 변경 허가 신청은 일반적인 금지를 해제하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 건축 허가랑 비슷한 거지. 건축 허가랑 뭐 일반 음식점 개업이랑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업 변경 허가 신청을 할 때 공익적인 사유, 즉 대기오염 심화 같은 공익적인 사유로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어떤 특허를 주는 거라든가 이런 경우라면 당연히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이거는 그냥 이 사람이 영업허가를 원래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일반적으로 막아놨다가 그것을 요건만 되면 풀어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운전면허랑 똑같은 거예요. 법리가. 운전은 원래 할 수 있죠, 여러분들도 다. 이제 그래서 운전면허 없으신 분 잠깐 손 한번 들어볼까요? 운전을 할 수 있어. 근데 지금 하면 좀 위험하니까, 나중에 허가라는 방식으로 해주는 거야. 그쵸? 근데 대기오염이 심화됐다고 해서 운전면허 안 줘? 운전면허 시험 통과했는데? 그건 아니잖아. 이해되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 금지를 해제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만 틀렸어요. 나머지는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요 정도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93번 보겠습니다. 93번. 자, 93번을 보니까, 자, 주거지역 내의 건축허가라든가 상가지역 내의 유흥주점 허가는 그냥 허가죠. 허가입니다. 이런 거는 그냥 허가예요. 근데 개발 제한구역 내에서 건축허가를 해준다거나 학교 위생정화구역, 학교 앞에 유흥주점을 허가해준다는 것은 원래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해주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예외적 승인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러면, 자, 그냥 허가는 예방적 금지를 해제시켜주는 거고요. 이거는 하지 말라는 억제적 금지를 해제시켜주는 거. 맞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됐고, 허가 예외 승인 됐고, 그 다음에 3번. 여러분, 허가든 예외적 승인이든 둘 다 뭐예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죠. 여러분,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라는 것은 여러분 뭐야? 공증, 통지, 수리, 확인, 요거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둘 다
둘 다 이거는 이런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냥 허가입니다. 허가인데 하나는 그냥 허가고 하나는 예외적인 승인. 예외적인 승인은 강학상 의미로 보면 특허에 좀 가까운 거죠. 안 되는데 너만 해 이런 느낌이 있으니까 특허에 가까운 거지만 그냥 우리가 보통 그냥 그 판례나 실무에서는 그냥 허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예외적인 승인을 얘기하죠. 강학상. 자, 그 다음에 허가는 요건이 충족하면 해야 하죠. 건축허가 해야 하죠. 일반 음식점 영업허가 해야 합니다. 의원 개설 해야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거 해야 한다는 것은 기속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 사람에게 특별한 지위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학상 의미로 특허에 가깝다고 얘기한 것은 이것은 기속이에요, 재량이에요? 재량이죠. 그래서 4번도 맞는 거고 3번은 전혀 상관없는 거고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과 허가 조건의 존속기간.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자, 허가의 기간이 부당하게 짧은 경우 부당하게 짧아 을 뭘로 봐요? 허가 조건의 존속기간. 허가 조건의 존속기간으로 이해한다.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허가 조건의 존속기간으로 이해한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정답은 2번인데 여러분 잘 보세요. 허가 조건의 존속기간 내에 적법한 갱신 신청이 있었죠. 자, 있었으면 허가 조건의 존속기간을 지킨 거죠, 여러분. 부당하게 짧았을 때 그 지킨 거잖아. 그러면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은 유지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는 허가 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보는 거니까. 근데 갱신 가부의 결정이 없어. 부당하게 짧게 해놓고서 그러니까 지금 이 94번의 문제도 좀 설명이 좀 부족한 문제예요. 사실은 여기 전제가 되는 것은 요게 전제가 되는 거야 지금. 전제가 돼서 2번 선제 같은 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부당하게 짧은 경우 허가 조건의 존속기간이라고 본다는 얘기는 자, 이 갱신기간 안에 신청만 하면 일단 허가의 존속, 허가의 그 효과는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 원칙이 돼야 되겠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2번이 틀렸습니다. 1번. 행정행위가 그 내용상 장기간에 걸쳐 계속될 것이 예상되는데 유효기간에 허가된 특허에서 부당하게 단기로 정해진 경우 그때는 여러분 키워드 밑줄을 그어야 되죠. 허가 조건의 존속기간. 허가의 존속기간. 이러면 틀려요. 허가 조건의 존속기간. 3번. 그러니까 1번은 맞는 말이지. 3번. 허가의 존속기간이 아닌 허가 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보아 그 기간이 도래함으로써 그 조건의 개정을 고려한다는 뜻으로 해석함이 판례이다. 이게 이제 이런 경우. 부당하게 짧은 경우 이렇게 이해한다는 건데 이렇게 이해한다는 게 뭘 의미하냐? 자, 기간이 도래함으로써 그 조건의 개정을 고려한다는 정도의 의미로 해석을 한다라는 거야. 판례는. 맞아요. 허가의 갱신으로 갱신 전의 허가는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효력을 유지하지만 연장 신청이 없어서 허가 기간이 만료됐어요, 여러분. 근데 이 허가 조건의 존속 기간이라고 보지만 갱신 기간 안에 신청을 해야 되는 건데 만료된 다음에는 신청을 하면 이건 새로운 허가 신청으로 이해를 하죠. 기간 내에는 해줘야지. 그러면 허가가 없다 하더라도 계속 그 이전의 효력은 지속되는 거죠. 근데 만료가 되면 진짜 효력도 끝난다는 뜻이잖아요. 자, 아시겠죠? 2번을 잘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거는 그냥 하나의 개념을 4가지 선지로 그냥 풀어서 만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95번 가겠습니다. 95번. 자, 형성적 행위로서의 실정법상 용어는 허가, 면허, 인가 등으로 쓰이며 그러니까 인가나 특허에 대한 얘기예요. 인가나 특허는 뭐 허가로도 불리고 공유, 수명, 조명, 허가 이렇게 부르잖아. 그 허가가 강사 허가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허가에 초점을 두지 않고 조명에 초점을 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특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 얘기하는 거고. 자, 원칙상 수익적 행정행위가 많고요. 수익적 행정행위가 많고
원칙상 재량입니다. 그쵸? 이해되시죠? 이런 거 이제 이해 안 되면 안 돼. 니은번 보겠습니다. 근데 니은번은 좀 알아두셔야 돼요. 특허로 인해서 설정되는 권리는 공권도 있어요. 대부분 공권이겠지만 예외적으로 사건도 있다 없다? 있다. 95번 허가로 인해서 생기는 사건, 뭐 어업권이라든가 광업권, 이건 이제 일반 상업행위를 할 수 있고 경제행위를 할 수 있는 그 사람의 사적인 권리를 설정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사건인 경우도 있습니다. 광업권, 어업권 생각하시면 돼요. 다번.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를 수탈할 때도 광업권, 어업권 나오지 않나? 아닌가? 한국사 공부를 안 한 지 오래돼가지고. 자, 그것도 뭐 이렇게 앞글자 따서 외웠던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공부는 꾸준히 해야 돼. 내가 이번에 행정법 못 봤다고 행정법만 하고 그러지 마요. 그러면 안 돼. 국어, 영어, 한국사 일반 계속 해줘야 돼요. 행정학도 마찬가지고. 이번 행정학 쉬웠어요? 쉬웠으면 다음에도 쉽게 나오겠지. 이러면 안 된다니까. 자, 그쵸. 보통 최종적인 수정은 가능하다고 해요. 제가 그 우연한 자리에 그 출제위원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출제위원이었던 분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보통 보면은 이제 출제를 미리 해놓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국가직 보고 조정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행정법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만약에 지방직 시험을 출제위원들이 출제를 했다면 수정을 할 수도 난이도 조정을 좀 할 수 있어요. 좀 쉽게 더 조정을 할 가능성이 크겠죠. 국가직이 어려웠으니까. 아니면 이미 내놨다 하더라도 국가직이랑 판이하게 다르게 내놨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는 꾸준히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다 보겠습니다. 다는 약간 이건 디테일인데, 특허로 인한 이익은 권리로서의 이익이기 때문에 언제나 특정 처분의 형식을 취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특허는 법규 특허로 인정합니다. 몇 번이에요? 95번. 법규 특허 인정. 그러니까 여러분 특허는 재량이고, 그렇죠? 특별한 권리를 주는 거기 때문에 사건을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법규로서 특허를 줄 수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공단이나 공사 같은 경우에는 공단이나 공사의 설립 있잖아요. 그걸 특허로 보거든요. 공단 공사의 설립. 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통신공사 이런 거 있지. 그러면 그 사업은 누구만 하라는 거야? 너만 하라는 거지. 그쵸? 너만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특허적 성격을 갖고 있는데 그거는 다 법률에 의해서 합니다. 처분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법률에 공단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이런 걸로 인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적인 법규로서의 특허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다는 틀렸어요. 다는 틀렸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틀린 거가 몇 개냐? 그러니까 답은 1번이겠지만 1번이에요. 라 보겠습니다. 인가는 특허와 같이 반드시 신청을 요하며 무인가 무특허 행위 안 된다고 그랬죠? 원칙상 안 됩니다. 허가는 돼. 근데 허가는 이거 다 돼요. 근데 특허나 인가는 특별한 권리를 설정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공무원 임명하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건 설권적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권리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무원 되면 공무원으로서의 권리를 여러분에게 한두 개 주는 게 아니야, 사실은. 되게 많이 줘요. 그래서 공무원이 다른 직업과 비교했을 때 좋은 점이 좀 늙어서 좋대잖아. 그렇죠? 5, 60대 되면 그때 좋대잖아요. 사실이지. 그때 일반 사기업에 5, 60대 되면 언제 잘릴지 모르는 불안감에 통닭집 열고 그럴 텐데 여러분은 그렇지 않아도 되잖아. 그렇지? 그건 여러분에게 많은 권리를 설정해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아닌데 공무원 하면 잘하겠는데? 하고 공무원 임명합니까? 아니잖아. 그러니까 특허나 인가는 자, 신청이 없는데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린 거고,
네, 법규에 의한 인간은 없고 인간은 언제나 처분 인가만 존재합니다. 그 점은 이제 인가와 특허의 차이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정리를 해드리면 법규에 의한 거는 뭐만 되는 거야? 특허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수정이나 무추로는 뭐만 되는 거야? 허가만 되는 거야. 구분이 돼요? 요 세 가지. 자, 정리를 해드리면 이쪽에 다 할까요? 허가, 그 다음에 특허, 허가, 인가, 특허. 자, 허가와 자, 나머지 두 개를 구분할 때 허가는 수정, 무출원 되고 나머지는 안 되죠. 그 다음에 특허와 나머지 두 개를 비교할 때는 자, 특허는 법규 특허 되고 나머지는 안 되죠. 어? 여기가 디테일한 거니까 그런 요런 걸 챙기는데 용도로서 이 강의를 활용하실 수 있는 거다 라는 말씀을 처음에 시작할 때 드린 겁니다. 96번 볼게요. 자, 운송사업 특허죠. 그리고 양도 양수 대물적 성격을 갖고요. 자, 1번 보겠습니다. 개인 택시 운송사업 양도 양수가 있었고 그에 대한 인가가 있은 후에 자, 그 양도양수 이전에 있었던 양도인에 대한 운송면허 취소 사유는 양수인에게 양도돼 안 돼? 아까 얘기했지만 권리도 양도되고 의무도 양도되는 거예요. 타자도 양도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여러분 가능하다. 부당하다가 아니라 가능하다. 판례 입장과 다른 겁니다. 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가 어떻게 보면 1번에 대한 해설이 2번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운송사업을 주에게 양도하였더라도 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8조 4항 규정에 의해서 양수한 양수인은 운송사업에 기인한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한다. 라고 해서 우리 보통 판례에서는 모두 승계한다 이런 표현 안 쓰고 어떻게 승계한다고 얘기해요? 포괄 승계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포괄 승계라는 말은 권리도 의무도 다 승계하는 것을 포괄 승계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2번은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는 수리 유효에 유효하지 않아요? 유효하죠. 왜냐하면 양도인에게는 침입적일 수 있으니까 양도인에게 꼭 확인을 해야지. 그게 수리를 요한다는 뜻이야. 그 다음에 4번 양도를 승계 규정을 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 관련법 해석을 통해서 양수인에게 발령되는 제재자문 전문 성질, 당해 사업의 성질, 양도의 용이성 등을 기준으로 승계할 것이 말 건지 결정해라. 오케이. 97번 1번 종교단체 시설 납골당 설치 신고 파주시장이 신고 수리 불가 처분은 납골당 설치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중대한 공익성의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 여러분 의미 있는 판례는 아니니까 뭐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2번은 별표 치셔야 됩니다. 2번은 기출이 됐던 거고 기출도 되고 아주 잘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 증명 발급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인간 증명 발급 무효 확인 인간 증명 발급은 인감을 증명해줬다고 해서 권리무 관계가 생기는 게 아니라고요. 아니고 인감이 있네요 라고 확인해 주는 걸 필요해요. 이런 확인은 우리가 확인 중에서도 처분성이 없는 사실상 확인입니다. 자, 사실상 확인에 불과합니다. 인간 증명은 사실상 확인에 불과하다는 것은
항고소송으로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 없다? 없다. 자, 3번. 3번도 별표치죠. 3번도 좀 알아두셔야 될 판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것도. 친일 반민족행위 재산의 국가기속에 관한 특별법상 친일 반민족행위 재산 조사위원회가 국가귀속 결정을 하여야 비로소 국가의 소유로 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 거기서 얘기하는 국가귀속 결정 있죠. 이것도 사실상 확인에 불과합니다. 확인에 불과한 겁니다. 사실상 확인에 불과합니다. 자, 그러면 언제 권리관계의 변화는 생기는 건가요? 친일재산이라고 규정되었을 때. 그러니까 친일재산은 국고로 귀속한다는 특별법이야. 그럼 이게 친일재산이야. 이게 친일재산이야. 그러면 국고귀속은 어떻게 돼요? 당연 국고귀속이 되는 거죠. 국고귀속 결정을 해야 이게 국고로 귀속되는 게 아니라 친일재산 국가귀속 특별법은 친일재산이면 국가로 귀속한다는 얘기예요. 그 특별법이에요. 그러면 이게 친일재산이냐 아니냐는 처분성이 있어 없을 거. 그건 처분성이 있겠지. 이게 친일재산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거는. 근데 이게 친일재산이라고 결정이 되면 국고귀속 결정은 이게 친일재산이군요 라고 나중에 확인하는 것에 불과한 거지. 그것이 처분성을 갖고 있진 않고 비로소 국가의 소유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 국가의 소유로 되는 것이 아니고 당연 국가귀속이 되는 거예요. 친일재산. 당연 국가귀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은 소유로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했으니까 맞는 거고요. 4번 광업업자가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았다고 해서 광물에 함유된 쇄골제용으로 채취하는 경우, 암석을 쇄골제용으로 채취하는 경우, 그 다음에 산림법의 채석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채광, 쇄골제. 자, 여러분 채광이라고 하는 것은 돌을 캐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암석을 캐는 걸 얘기하는 거고, 쇄골제라는 건 뭐냐면 약간 산업용어인데, 쇄골제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 골자가 이게 뭡니까? 우리가 여기 쇄골이 예쁘다라고 뭐 얘기해요. 쇄골이 있잖아요, 여기. 그 쇄골은 아니에요. 그 쇄골은 아니에요. 그래서 쇄골은 골재를 여기 쇠자는 분쇄해야 할 때 그 쇠자. 그러니까 돌을 부셔가지고 만든 암석을 우리가 쇄골제라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땅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자연에 있는 돌을 캐는 거하고 그 돌을 부셔가지고 새로운 암석을 만드는 거하고는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거 별표 치세요. 4번도 여러분 여러분 알아두시면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을 정도 수준의 판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쇄골제용 채취하고 채광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별도입니다. 별도. 자, 채광은 돌을 캐겠다는 얘기고, 쇄골은 돌을 부셔가지고 무언가 암석을 다시 만들겠다는 얘기니까 별도의 인가가 필요한 거죠. 별도 허가가 필요한 거죠. 되셨죠? 자, 그 다음에 98번 넘어갈게요. 8번. 자, 다음 사례와 관련된 여기서 타당한 것은, 자, 허가 처분에 근거가 된 법률에서 물적 요건 허가 기준을 정했는데, 물적 기준 위에 수요 공급 규정을, 자, 여러분 보세요. 자, 법률에 허가 기준이 있어. 법률에 허가 기준이 있는데, 불령에서 지금 뭐 했다는 거예요? 수요 공급 규정을 추가했다는 거예요. 수요 공급 규정을 추가했다는 거야. 자, 이거는, 자, 뭡니까? 위임위법이죠. 위임위법에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한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위임위법 한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상해법을 위반하면 안 되잖아.
근데 분명 상위법에서 물적 요건 허가 기준을 정하고 했는데 그 불용에 위임했는데 불용에서 시장 과잉을 방지하기 위한 물적 요건 이외에 그러니까 물적 요건을 정하라고 했어. 물적 요건을 정하라고 했어. 그러니까 즉 허가 기준에 허가의 기준이 되는 어떤 물적인 요건을 기준으로 하는데 지금 여러분 시장 과잉에 방지하기 위한 수요 공급 규정은 물적 요건이 아니죠. 판단 요건이잖아. 행정청에서 새로운 판단을 하겠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위에서 정하라고 한 거는 그걸 정하라고 한 게 아니라 그걸 추가시키라고 한 게 아니라 물적인 요건, 그러니까 즉 객관적인 요건을 정하라고 한 거야. 근데 여기서 수요 공급 규정을 추가했어요. 이건 상위법 위반이죠. 상위법 위반. 쉽게 얘기해서 어머니가 시장 가서 계란 좀 사와라 그랬더니 타조알을 사오고 막 이런 같은 경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 후 관할 행정청은 그 불용에서 정한 허가 요건을 구비해서 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에 대해서 수요 과잉이라는 이유로 허가를 거부했습니다. 수요 과잉이라는 이유로 허가를 거부했어요. 자, 아까랑 똑같은 거야. 운전면허 허가를 주는데, 운전면허 허가를 주는 그 물적인 요건. 그래서 이 사람이 필기 시험 몇 점 맞아야 되고, 그 도로주행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걸 정하라고 했거든? 그랬더니, 그 불용으로, 차량이 너무 많으므로 당신은 면허를 줄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야, 지금. 불용에서. 허가는 기속이지. 근데 지금 수요 공급을 규정한다는 건 뭐야? 재량을 행사하겠다는 거 아니야? 자, 또 하기 때문에 재량 행사 기준으로 규정한 위수 공급 거부 처분은 위법합니다. 지금 기속행위의 요건을 정하라고 했더니 재량행위의 요건을 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2번. 불용인 시행규칙은 법률보다 적용 우위를 갖는 점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적용 우위는 뭐예요?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이 순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건 말 자체가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불용인 시행규칙이 어떻게 법률보다 적용 우위를 갖습니까? 당연히 법률이 적용 우위를 갖고 법률보다는 헌법이 적용 우위를 갖는 것이에요. 3번. 자, 판례는 법규명령의 이른바 행정명령으로서 보아서 그 거부에 재량이나 일탈 남용이 없으면 적법한 것으로 본다. 아니면 판례는 이런 식의 불어는 위법한 것으로 본다. 말도 안 된다라고 봅니다. 판례 입장을 위법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1번, 2번, 3번 다 틀렸어요. 4번. 이러한 경우에 법원은 위 불용의 위헌 위법 여부를 심사하게 되어 있고요. 당해 처분의 취소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그러니까 즉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불용이 상위법 위반이냐 아니냐를 따진다는 거야. 법원은.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처분 있잖아요. 허가 신청을 거부한 처분, 그 거부 처분에 대해서 판단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정답은 4번밖에 없습니다. 4번. 99번. 그랬습니다. 99번. 자, 강학상 허가와 인가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잘못된 것은 자, 그랬습니다. 자, 자연공원법에 적용되어 있는 지역 내의 단란주점 허가 신청은 자, 재량이죠, 이거. 자연공원인데 거기다가 단란주점 하면 그렇잖아요. 이건 예외적 승인에 가깝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해줘야 되는 것은 당연히 아니겠죠. 재량입니다. 재량. 맞는 말이고요. 건설업 면허 갱신은 기존 면허의 동일성 효율 도에서 유지하면서 장래의 지속성에 그친다. 그렇죠. 갱신이니까. 새로운 허가를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건설업 면허가. 갱신이니까. 자, 그 다음에 다 석유 판매업의 허가는 대물적 허가의 성격을 갖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양도인 양수 관계에서 양수인에게도 자, 뭐 지금 불허가 처분이나 침입적 처분 가능한 거죠. 이건 아까도 얘기했고, 그 다음에 기본행위 불성립 또는 무효를 내세워서 그에 대한 감독청의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법률상 이익이 있다. 있어요, 없어요? 없지. 잘 읽어야 돼요, 여러분.
기본행위가 하자가 있다는 얘기 아니냐. 기본행위가 불성립하거나 무효를 내세우는 건 기본행위 하자는 뭘 다퉈야 돼요? 기본행위를 다퉈야지. 그래서 인가를 보고 인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안 되지. 기본행위 하자는 기본행위를 다퉈라. 기본행위 하자는 기본행위를 다퉈라. 이거는 뭐 아주 기본 중에 기본에 속하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 허가,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등은 모두 허가라고 보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모두 인가라고 봐야 된다. 인가. 자, 뭐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 허가는 됐고요. 토지거래 허가를 시험에서는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 계약에 대한 허가를 줄여서 토지거래 허가라고 부릅니다. 자, 여러분 토지거래는 여러분이나 저나 다 사적으로 할 수 있죠. 제가 토지가 있으면 여러분에게 팔아도 되잖아. 근데 뭐하러 허가를 받아? 뭐하러 허가를 받아? 거기가 어디니까 허가를 받는 거야?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야. 그래, 판례가 다르게도, 그러니까 정확히 보면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 판례는 구분하지 않아요. 구분하지 않고, 여기서 이 허가구역이라는 말은 토지거래를 허가시켜줘야 되는 구역이 아니라, 토지거래할 때 허가가 필요한 구역을 허가구역이라고 하는 거야. 헷갈리면 안 돼. 그럼 이거는 뭐랑 비슷한 말이에요? 비슷한 말이죠. 이게 반대말이 아니야. 자, 토지거래를 할 때 허가를 받아야 되는 구역은 토지거래가 규제되는 구역하고 비슷한 말이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토지거래 자체가 규제된다는 얘기는 토지거래를 할 때 허가가 필요하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잖아. 비슷한 얘기잖아.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 계약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토지거래 규제구역 내 토지거래 계약이라고 나와도 돼요. 두 개가 이렇게 나와도 되는데 어쨌든 이거의 성격은 뭐라고요? 인가입니다. 인가.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자, 여기서의 계약 있죠. 계약. 자, 토지거래 계약을 기본행위라고 보는 거야. 기본행위. 그리고 그것에 대한 허가를 뭐라고 보는 거야? 인가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이거가 기본행위야. 토지거래가 기본행위고 이 허가를 보충행위로서 인가라고 보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 계약에 대해 계약 인가, 인가라고 쓰든 허가라고 쓰든 그 다음에 토지거래 규제구역 내 토지거래 계약에 대한 허가 이런 거 다 인가적 성격을 갖고 있다. 아시겠죠? 인가적 성격을 갖고 있다. 이거 중요해요. 인가적 성격을 갖고 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얘기는 불필요한 얘기입니다. 불필요한 얘기라는 건 먼저 말씀드리고 하지 말까? 불필요한 얘기니까 안 해도 되는데 사실은 토지거래 규제구역 내에서의 토지거래 허가는 특허적 성격이 있다고 봐야지. 어차피 이거 우리가 법령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강학상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잖아. 그럼 여러분 시험 문제 나오면 어떻게 가야 돼? 인가로 가야지. 인가로 가라고 얘기를 하면서 근데 허가구역보다 좀 센 느낌의 규제구역이라고 한다면 아무도 못하는데 너만 해라는 느낌이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특허적 성격도 조금 있다. 규제구역이라고 나왔을 때 그런 것도 여러분이 혹여라도 시험이 이번에 너무 어렵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도 그냥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근데 됐고요. 요것만 잘 기억하세요. 인가라는 거. 이런 거 이렇게 나오든 인가다. 이걸 먼저 정리하세요. 자, 그 다음에 100번 하겠습니다. 100번. 좀 빨리 갈게요. 일단 100번은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문제가 좀 잘못된 것 같고 일단 무시하시고 가나다라 다 맞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가나다라 다 맞는 선지다. 하나씩 읽어볼게요. 재단법인 위헌침. 자, 당연히 승인해야 되는 건 아니죠. 인간은 재량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당연히 승인해야 되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재단법인 정광변경 허가, 토지거래 허가, 이사의 수집 등이 모두 인가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역거래법에 위반해서 상공부 장관의 승인, 그러니까 인가 없이 외화 취득을 했어? 그거는 강제 집행의 대상이 됩니까? 안 되고 그냥 효력이 없는 거예요. 효력 발생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니까 그냥 효력이 없는 거야. 그냥 효력이 없는 거를 뭐라고 불러요? 무효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도 맞는 말이고요. 행정관측의 인정을 받을 것을 전제로 건설업 면허 양도 양수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 것이다. 자, 이것도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101번 가겠습니다. 허가, 인가, 특허 구별하는 거예요. 자, 1번 보겠습니다. 법령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부과되는 자기 의무나 급부 의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제시켜주는 행정행위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자기 부자기 의무를 해제시켜줘. 자, 자기 부자기 의무를 해제시켜주는 것을 우리는 면제라고 부릅니다. 면제. 자기 부자기 자기나 급부 의무.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읽었네요, 여러분. 자기 의무나 급부 의무. 여러분 부자기 의무를 해제시켜 주는 거 허가 맞죠? 부자기 의무를 해제시키는 허가 맞는데 여기서 뭔가를 해라. 그 다음에 뭔가를 내라 라고 하는 것을 해제시켜 줘요. 그럼 면제입니다. 안 해도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2번. 인가는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하며 기본행위가 무효이면 인가도 당연히 무효가 되는 거지. 인가가 있었다고 해서 인가 자체가 치유 능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가 유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맞는 말이고요. 3번. 관리계획 처분이 처분에 대해서 관리계획 처분이 기본행위라고 한다면 인가 처분이 있었다면 관리계획 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인가 처분에 아니죠. 기본행위는 기본행위로 다퉈라. 관리 계획 처분을 다퉈야지 인간을 다투면 안 되죠. 인간 자체가 치유 능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도로나 하천에 대한 점용 허가는 우리 도로 가요. 허가가 아니라 맞는 말은 2번밖에 없습니다.